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올해 53살이고요. 지난 27년 동안 노년 영양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의 식단 관리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왔고, 지금까지 약 3,000건 안팎의 식단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영양생화학을 전공했고, 이후 국내 주요 대학병원 영양팀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보건소와 당뇨병 교육센터를 다니면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답답해서입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 너무 많은 분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매일 드시다가 혈당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봅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알고 보면 그 건강식이 바로 문제였던 거죠. 저는 어떤 건강식품 회사나 제약회사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나 후원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데이터와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많은 분이 과일은 건강하니까 과일 주스도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판 과일 주스 1컵 200ml에는 평균 25에서 3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각설탕 56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주스로 마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섬유질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가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 섬유질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브레이크 없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 약 2,80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관찰했습니다. 매일 과일 주스 1컵을 마신 그룹은 과일을 통째로 먹은 그룹에 비해 평균 공복 혈당이 32mg 더 높았습니다. 식후 혈당은 55mg 차이가 났고요. 이 정도 차이면 약을 한 알 더 먹어야 할 수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나 사과 주스를 드시나요? 혹은 과일을 많이 못 먹으니까 주스로라도 과일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과일 주스는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시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또는 귤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것도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만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함께 천천히 소화됩니다. 만약 정말 주스가 마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만드세요. 과일을 믹서에 갈되 물을 많이 넣고 과일은 적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갈아낸 후 체에 거르지 마세요. 섬유질까지 다 마셔야 합니다. 시판 주스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실험을 해보세요. 어느 날은 사과 1개를 통째로 드시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을 재보세요. 다른 날은 사과 주스 1컵을 마시고 같은 시간에 재보세요. 차이가 확연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본인의 몸으로 직접 확인하면 더 확실히 기억에 남습니다. 천연 과일 주스, 무가당 주스라고 써 있어도 속지 마세요. 과일 자체에 당분이 많기 때문에 설탕을 안 넣어도 이미 당분이 가득합니다. 무가당이라는 건 추가 설탕을 안 넣었다는 뜻이지 당분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조심해야 할 건 해독 주스, 디톡스 주스 같은 건강 트렌드입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각종 주스 레시피들이 있는데 대부분 과일을 많이 넣어서 만듭니다. 보기엔 초록색 채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맛을 내려고 과일을 잔뜩 넣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환자에겐 독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몽 주스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 효과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주스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80을 넘거나 공복 혈당이 130을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주스를 마신 후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그 주스는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일 주스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액체 설탕 폭탄이었다는 걸 아셨죠? 이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당뇨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이,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많아서 적당히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국내 영양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성인 당뇨 환자 중 63%가 견과류를 무제한 건강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이 좋은 지방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칼로리는 칼로리입니다. 호두 열알의 칼로리는 약 2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니까 호두 15살이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두 15살은 한 줌도 안 됩니다. TV 보면서 까먹다 보면 금방 그 정도는 먹게 되죠. 더 큰 문제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 약 1900명을 대상으로 견과류 섭취량과 혈당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하루에 견과류를 50g 이상 먹은 그룹은 20g 이하로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변동폭이 평균 42mg 더 컸습니다. 견과류 자체는 당분이 적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견과류는 건강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일봉지를 다 먹은 적 있으세요? 아니면 TV 보면서 무심코 호두나 아몬드를 계속 집어먹은 적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1줌으로 제한하세요. 한 줌이라는 건 본인 손바닥에 수북이 올라갈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한 번에 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호두라면 5알, 아몬드라면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먹을 견과류를 작은 통에 미리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겁니다. 큰 봉지를 앞에 두고 먹으면 자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눈앞에 있는 만큼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물리적으로 양을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견과류만 먹으면 고칼로리 간식이 되지만 식사에 샐러드 토핑으로 조금 올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포만감을 높이면서도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번 본인이 먹은 견과류 양을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오늘 호두 5알이라고 적는 겁니다. 일주일치를 모아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염 견과류라고 해서 칼로리가 낮은 건 아닙니다. 소금을 안 넣었을 뿐 견과류 자체의 칼로리와 지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무염이라서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구운 견과류나 코팅 견과류는 더 위험합니다. 구울 때 기름을 사용하고 코팅할 때 설탕이나 꿀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더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생견과류를 드시고 구워 먹고 싶으면 집에서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으세요. 특히 당뇨약 중에서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의 고칼로리가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면 간식으로 먹는 견과류를 의심해 보세요.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한개월에 2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면 견과류를 포함한 간식 섭취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체중 유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견과류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음식이지만 양 조절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바로 통곡물입니다. 백미 대신 현미를 먹어라. 잡곡밥이 혈당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당뇨 환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국내 당뇨병학회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 약 2200명을 대상으로 현미밥과 백미밥의 혈당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현미밥의 식후 혈당 상승은 백미밥보다 평균 15mg 낮았습니다. 하지만 당뇨 이완 기간이 10년 이상인 환자 그룹에서는 오히려 현미밥이 백미밥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혈당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기간 당뇨를 앓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서서히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통곡물을 하루 200지 이상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0.6% 더 높았습니다. 참여자는 약 3,500명이었고요. 통곡물도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미밥은 혈당에 좋으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양 조절 없이 드시나요? 백미 대신 현미로 바꿨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양이 많으면 결국 똑같습니다. 통곡물을 드시되 양을 줄이세요. 현미밥 한 공기보다는 현미밥 한 공기에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낫습니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보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현미와 백미를 섞어보세요. 비율은 37 정도가 적당합니다. 현미 30%, 백미 70%. 이렇게 하면 소화도 부담이 덜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합니다. 처음부터 현미 100%로 바꾸면 소화가 안 돼서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을 먼저 먹지 마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한개월에 1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세요. 이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만약 통곡물로 바꿨는데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라면 양을 더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유기농 통곡물, 무농약 현미라고 해서 혈당에 더 좋은 건 아닙니다. 농약 유무와 혈당 상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유기농을 선택하는 건 좋지만 혈당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또 봐라 현미나 효소 현미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과신하지 마세요. 소화가 조금 더 잘 될 수는 있지만 탄수화물 함량 자체는 비슷합니다. 결국 양 조절이 답입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은 통곡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곡물에는 인과 칼륨이 많아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와 신장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식단을 정하세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거나 공복 혈당이 150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통곡물로 바꿨는데도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양을 확실히 줄여야 합니다. 제가 2023년에 만난 최인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숙님은 당시 64세였고 당뇨 진단을 받은 지 8년째였습니다. 혈당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당화혈색소가 항상 8% 이상이었어요. 인숙님은 제게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어요. 현미밥에 통밀빵, 과일도 매일 챙겨 먹고 견과류도 간식으로 먹고요. 주스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요? 저는 인숙님께 일주일간 식사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사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숙님은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셨고 점심에는 현미밥 1.5공기를 드셨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먹었고 저녁에는 통밀빵 2조각과 과일 반 접시를 드셨어요. 하나하나는 다 건강식이었지만 전체 칼로리와 탄수화물 양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인숙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주스는 완전히 끊으세요. 대신 과일 한 조각을 식후에 드세요. 현미밥은 한 공기로 줄이고 채소 반찬을 2배로 늘리세요. 견과류는 하루에 호두 5알로 제한하고 저녁 통밀빵은 한 조각만 드세요. 인숙님은 처음엔 이렇게 줄이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50에서 180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3개월 후 당화혈색소를 재봤더니 0.9% 떨어져서 7.1%가 됐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인숙님은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끔 외식할 때는 마음껏 드시지만 평소에는 양 조절을 철저히 하신다고 해요.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속았었어요. 이제는 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건강식품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과일 주스, 견과류, 통곡물.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 조절이 생명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과일 주스는 액체 설탕 폭탄입니다. 천연이든 무가당이든 주스는 주스입니다. 과일은 통째로 드시되 양을 조절하고 주스는 완전히 끊으세요. 섬유질 없는 당분은 여러분의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둘째,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한 줌,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TV 보면서 무심코 먹는 습관을 버리세요. 미리 정해진 양만큼만 작은 통에 담아서 드세요. 셋째, 통곡물도 탄수화물입니다.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낫지만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이 오릅니다. 밥의 종류보다 밥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채소로 채우세요. 식사 순서도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저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식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면 그게 여러분의 혈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현장에서 본 진실은 이겁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화려한 건강식품보다 매일의 양 조절이 더 강력합니다. 검증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본 데이터와 연구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믿고 실천하셨을 때 혈당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에 있는 과일 주스를 모두 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마시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둘째, 견과류를 작은 통에 미리 덜어 놓으세요. 하루 섭취량을 정해두는 겁니다. 셋째, 밥그릇을 작은 걸로 바꾸세요. 물리적으로 양을 제한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일주일 실험 과제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 식사 후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세요. 그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오늘 점심에 과일 주스를 마셨더니 식후 혈당이 230이 나왔다. 견과류를 안 먹었더니 170으로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치를 모아보면 어떤 음식이 여러분의 혈당을 올리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오늘부터 과일 주스를 끊겠습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먹겠습니다. 현미밥 양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께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